안녕하세요. 2023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 원 해설의 서인입니다. 우선 오늘 시험 본 고3 학생들 그리고 재수생 그리고 N수생 여러분들 정말 모두 고생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마지막 4교시 탐구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집중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감독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교시부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졸려하기도 하고 힘들어해서 챙겨온 초콜릿 좀 먹어라 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우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냐? 근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웃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평이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미리 문제를 풀어봤더니 난이도는 그냥 아주 어려운 문항들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문항들은 별로 없었어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좀 평이했고요. 단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계산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마지막 뒷페이지를 제대로 못 푼 친구들은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6월 모의평가, 첫 모의평가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감 난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졸업생들도 와서 시험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느라 좀 긴장해서 어렵게 느끼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도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랬고요. 단원별로 출제 빈도를 좀 살펴보면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총 1단원부터 10단원까지로 봤을 때는 각 단원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내가 어떤 단원에 취약한지를 지금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 내가 틀렸는지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요 단원 복습 내가 다시 해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공부 방향 잡으면 좋겠고요. 특히 세 문항씩 출제된 그런 영역들이 있었어요. 해양의 변화, 해수 파트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외부 우주 팽창 부분도 마지막 뒷단원이니까 공부 좀 소홀히 한 친구들 세 문항이나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부족한 친구들 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눈여겨볼 문항, 고난도 문항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게 한 요 5가지 문항 정도로 선생님 보입니다. 일단 18, 19, 20번 요 세 문항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고 계산이 꽤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특히 뭐 별의 물리량과 관련해서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공식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분명히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다 따져봐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관련해서 약간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낯선 그런 표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당황한 친구들이 아마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는 여기 지금 각도 이런 게 나와가지고 삼각함수를 좀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20번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11번, 16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늘 강조했었어요. 대기양 파트는 자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자료 해석이 안 되면 아무리 개념을 알아도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요. 이런 문항이 그런 문항들이었어요. 그래서 1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남태평양의 표층해류가 나왔는데 보통 표층해류 공부할 때 북반구 아열대순환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 북반구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반구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좀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남반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도 해류라든지 난류와 한류의 세기 이런 것들까지 판단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보이는 그런 문항이 11번이었고요.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엘니뇨 아니냐 항상 나오는 문제죠. 근데 여기에 나타낸 자료의 형태가 보통은 이제 동태평양, 서태평양 함께 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동태평양 자료만 좀 일부러 이렇게 발췌해서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의 혼동을 느낄 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이렇게 자료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 그다음에 계산 문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모에서 어쨌든 고난도 문항을 이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바로 개념 공부입니다. 아직 지금 이 시점까지도 개념이 최소 2번, 3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 개념 공부부터 일단 하셔야 돼요. 아직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 부족한 친구들은 이거부터 잡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개념만 공부해서는 사실 성적이 나오진 않거든요. 문제풀이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특히
기출 자료, 기출 문제들, 요 자료들, 특히나 최근 3개년 기출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부 아직 안 된 친구들은 개념이랑 같이 병행해 가면서 문제풀이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연계교재 수능 완성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계교재에 있는 문제들 위주로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실력 완성시켜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방향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계문항 예시 자료로 들만한 게 마지막 20번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연계된 그 문항들이 꽤 많았거든요. 꽤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선생님이 좀 꼽아보자면 마지막 20번에 나와 있는 이 도플러 효과, 시선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외계행성의 존재를 찾아내는 이 방법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 수능 특강 강의에서도 이 문제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30도, 30도 이렇게 줬을 때 내 시선 방향에 들어오는 그 시선 속도가 얼마큼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계산하는 간단한 계산을 요하는 이런 문항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45도, 15도거든요. 그러니까 총 하면은 60도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 한 문제는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수능 대비할 때 기출문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연계 교재 문항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추천해 줄 만한 강좌는 수능 특강 강의 그리고 수능 완성 강의 이 두 강의는 꼭 봐야 하고요. 특히나 3등급이 이번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다.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두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부족한 부분만 위주로 발췌해서 그렇게 듣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기출의 미래 강의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병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공부 완성시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시험의 총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 해설은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날게요.